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이 같은 요청을 받은 유튜버가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공개한 겁니다. 해당 유튜버는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폭도들을 선동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면서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책임을 면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버 신혜식 씨가 공개한 음성 녹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전날인 지난 1월 14일 대통령실 성삼위험 행정관과 통화했다고 합니다.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뭔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나를 약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뭐 똘마니 두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체포 저지용 방패로 활용하려 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이런 연락은 여러 차례 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1월 3일 밤에도 성 전 행정관은 관저 인근 지도와 함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별표 위치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거기서 대비해줘야 한다. 매봉산 철책 넘으면 바로 관저라며 지지자 결집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겁니다. 또 그런 낌새도 없었는데 민노청을 들먹이며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면서 관저 경호 책임자에게 우파 시민들을 어디에 배치하면 되는지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신 씨는 또 1월 17일 점심을 하자고 성 전 행정관이 문자도 보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 전 행정관은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다음 날인 1월 20일 윤 전 대통령 지지 카페에 헌법재판소 출석길 응원을 독려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사임한 인물입니다. 신 씨는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면책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도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지지층을 군사조직처럼 이용하려 했지만 자신이 이를 따르지 않자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선동하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폭동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앞장섰던 전광훈 목사의 최측근인 신 씨가 경찰 수사망이 조여오자 윤석열 대통령실을 공격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인데 윤 전 대통령과 전광훈 세력 간 균열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 판단에 따라 내란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성 전 행정관은 MBC 해명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당대표 등을 뽑기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느 후보도 아닌 전한길 씨가 주인공이 돼버린 듯한 모습입니다. 그제 첫 합동연설회가 전한길 씨 소동으로 얼룩진 데 이어 오늘 첫 TV토론회에서도 전 씨와 후보의 친분이 논란이 되는데요. 당의 혁신 방안보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 극우를 둘러싼 공방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토론회부터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 이른바 찬탄 대 반탄으로 갈렸습니다.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비상계엄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적하고 나섰지만 그 주인한테 총뿌리를 겨눈 행위가 그게 바로 망고역적이고 대역죄인이죠. 과거 같았으면 삼족을 멸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의 이유부터 따지자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엄을 유발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문제가 있고 이런 31번이나 장관이나 전부 다 탄핵하고. 장동혁 후보는 당내에서 혁신을 주장하는 이들을 이른바 내부 총질하는 이로 규정했고,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런 내부 총질을 하거나 우리 당론을 어기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합하고 끌고 가자는 것인지. 안철수 후보는 장 후보와 극우 성향 전한길 씨와의 친분을 지적했습니다. 전 씨와 함께 그렇게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저는 그런 경고를 했던 겁니다. 첫 TV 토론회에서도 지지율 16%로 떨어진 당을 혁신할 방안보다는 찬탄과 반탄, 극우를 둘러싼 공방이 줄을 이뤘습니다. 전 씨가 자꾸 존재감을 드러내는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대화에선 참담하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자족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12일 합동연설회 현장 출입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 씨가 참석을 고집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당대회에서도
내란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에 대한 단죄는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닌 처벌의 문제라며 10번, 100번 정당 해상감 아니냐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한시름을 놓게 됐죠. 그런데 당시 트럼프 정부가 우리와의 관세 협상에 안보 문제까지 포함하려 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도록 요구하려 했다는 건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관세 협상 초기인 지난 4월 트럼프 정부가 협상에 안보 이슈도 포함시키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정부 초기 문건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18개 주요 국가와 협상할 때 필요한 내용을 각 부처들로부터 제안받았는데 안보 문제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한국 관련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국방비를 GDP 대비 2.6에서 3.8%로 증액하고 방위비, 즉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도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700억 원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전했습니다. 실행될 경우 국방비는 50% 가깝게 증액되고 주둔비 분담금은 거의 2배가 되는 규모입니다.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를 위한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웬디 커틀러 전 한미 FTA 대표는 무역협상에 이런 형태의 요청이 들어가는 건 처음 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생중계된 강요회의에서도 분담금을 지금보다 9배나 더 요구하는 등 정황은 뚜렷한 게 사실입니다. You know, I said to South Korea as an example, you know,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An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당시 미국이 실제로 안보 관련 요구를 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호 정무수석은 타결 사흘 전 브리핑에서 안보 이슈가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만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타결 직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점, 미 국방부 실세인 엘브리치 콜비 정책차관이 한국이 대북 방어에 더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방 지출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안보 이슈가 이번 정상회담을 필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관세 협상을 한 곱이 넘고 나니 이제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날아드는 모습입니다. 안보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안보팀 양소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네, 앞선 보도에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배치, 숫자 같은 걸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중요한 건 숫자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I think that there need to be changes within USFK. That's my thoughts as a commander. And one of the things I think about is not about numbers at all. I think about capabilities. 네, 그러니까 현재 28,500명 주한미군 병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기나 육해공 편제 등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바꿔 말하면 능력이 유지만 된다면 한반도에 묶이는 건 미군 입장에서 효율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한반도에 5세대 최신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할 수도 있는데 대신에 다른 곳, 이를테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전력을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우리한테 이걸 공개적으로 지지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중국 압박에 우리가 동참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미중 갈등에 자칫 휘말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요. 한미 양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집단 방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게다가 미중 간 분쟁이 날 경우에도 우리는 북한의 동시 도발 가능성에 대비도 해야 합니다. 결국 미중 충돌에 우리가 직접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준에서 동맹의 역할을 찾아서 미국을 설득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보면 미국은 중국 견제하느라고 바쁘니까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분담을 크게 늘려라 이렇게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 요구 수치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은 한미 간 논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답니다. 정부 내 분위기는 나토도 국방비 증액한 걸 감안하면 증액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상 폭이 문제인데요. 우린 5%를 약속한 나토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호주, 일본, 필리핀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비교하더라도요. 우리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훨씬 높은데요. 상비 병력, 방산 규모까지 따져본다면 우리는 무임승차국은 아닙니다. 결국 방산 투자 같이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는 국방비 증액의 방법을 찾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양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의 명단이 확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인데요. 가족이 함께 수사를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요청한 전직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종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첫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를 결정하는 임시국무회의가 내일 오후 원포인트로 열립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이 유력하고 범여권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도 최종 명단에 올랐습니다. 당초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하루 앞당겨 임시국무회의까지 열게된 건 사면을 둘러싼 논란을 털고 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대표의 형기가 아직 절반 이상 남았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되지만 사면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면 대상으로 검토해달라며 대통령실에 명단을 전달했던 정찬민, 심학봉, 홍문종 전 의원이 모두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 사면에 반대한다며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지만 최종 명단에 함께 올랐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에 나섰다 이른바 건폭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도 상당수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과 복권이 결정되면 조국 전 대표는 수감 8개월 만인 오는 15일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서게 됩니다. 호남 지역에서 높은 지지세를 보여온 조 전 대표의 복귀가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아이돌 공연을 앞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소동이 벌어져 공연이 2시간 넘게 연기됐는데요. 경찰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선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정한솔 기자입니다. 공연장에 입장하지 못한 관람객들이 주변을 서성입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낮 2시쯤.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발신자는 한글과 일본어로 표기한 팩스를 보내 고성능 폭탄을 경기장 곳곳에 설치했다고 협박했습니다. 즉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관객 등 2천여 명을 긴급 대피시킨 뒤 1시간가량 수색을 벌였지만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폭발물 때문에 연기됐다고 해서 지금 더운데 약간 땡볕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폭발물 소동으로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 2시간 넘게 미뤄졌습니다. 경찰은 팩스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이어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중학생과 2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시내버스가 그대로 지나칩니다. 오늘 낮 1시쯤 부산 진구 서면 로터리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하면서 60대 2명이 숨졌습니다. 버스는 30m가량 더 달리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소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버스가 사람을 치웠거든요. 60대 버스기사는 제동장치가 고장났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버스 감식을 의뢰하는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